혼다 CR-V 하이브리드를 타고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패밀리카를 타고 전기 모드만으로 이런 F1이 열린 이 트랙을 달리는 것도 정말 참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시속 40km까지는 전기 모드로 간다고 합니다. 이 차가 출발할 때는 전기 모터만 바퀴에 구동력을 전달하고 어느 정도까지 속도를 높일 때는 이제 전기가 더 필요하다, 배터리가 방전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엔진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이 바퀴에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발전기로만 역할을 해서 배터리에 전기만 공급하는 역할로 엔진이 켜집니다. 계속 이제 전기 모터로 달리는 거죠. 엔진이 정말 고효율로 달릴 수 있는 상황, 뭐 고속으로 정속 주행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만 다시 엔진이 켜져서 바퀴에 직접 구동력을 전달하면서 그때는 엔진으로만 달리게 되죠. 그리고 고속 고부하, 고속에서 이제 뭐 가속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는 전기 모터와 엔진이 함께 작동을 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이 차는 최고 출력 184마력, 최대 토크 32.1kgm를 내는 전기 모터를 얹었고, 엔진은 2리터 애킨슨 사이클 엔진이 145마력 그리고 17.8kgm를 냅니다. 보통 이런 하이브리드 차들은 엔진의 힘이 더 커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차는 전기 모터의 힘이 더 큽니다. 독특하죠. 합산 최고 출력은 215마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뭐 투싼급 사이즈의 이런 차가 200마력이 넘는 힘을 발휘하니까 이 서킷에서 주행을 해보면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이 전기 모드만으로 달릴 때에는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 소리를 계속 내주는데 35km가 넘어가니까 인위적인 전기 모터 소리를 내주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출발 직후에 60km 이하에서 가속할 때도 네 바퀴를 다 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고속 고부하 상태에서 달릴 때에는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작동을 해서 네 바퀴를 다 굴리고요. 그 다음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는 앞바퀴에서만 회생 제동이 작동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순간순간 계속 바뀝니다. 엔진 힘이 네 바퀴에 다 전달되다가도 내가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음에도 엔진 힘이 직접 전달되는 게 불필요하다 싶으면은 그 순간 바로 직렬로 바뀌면서 네 바퀴에 직접 힘을 전달하지 않고 전기 모터를 통해서 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RS. 여러분, 저희는 지금 DRS 사인을 보고 전기 모터를 작동시켜서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되게 좀 민감하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살짝만 밟아도 반응이 바로바로 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서킷에서 이 차를 타고 있습니다만 이 운전할 때 이 감각이 상당히 편합니다. 좌우로 롤링은 좀 쏠리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아주 편안하고 부드러운 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깨어나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이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가속할 때 엔진 소리가 왱 하고 나는데 그것만큼 차가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의아한 구석은 좀 있네요. 뭐 CVT를 단 차들이 대부분 그렇죠. 왱 하는데 뭐가 이렇게 확 안 나오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 도로로 나가서 차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에 위치한 땅끝마을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킷에서 느낄 수 없었던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 감각을 여기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호 대기 후에 이렇게 속도를 붙여 나가면서 가속할 때 그 상황에서도 조금 가속 페달을 깊게 밟게 되면은 이제 엔진과 전기 모터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상당히 차가 매끄럽게 발진을 하고 이 몸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가속감보다 더 빠른 가속이 이제 등 뒤에서 느껴져서 야, 이거 되게 잘 나가네 하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곤 합니다. 확실히 215마력인데다가 토크가 전기 모터의 토크만 해도 이제 32.1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엔진 토크가 17.8이니까 전기 모터와 엔진의 합산 토크를 이제 수치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그 매끄러운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예,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가속감은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제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뭐 60이나 80까지 속도를 붙일 때 얘기인데요. 약간 등 뒤에서 약간 살짝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게 아주 매끄럽고 시원스럽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좀 더 그 속도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는데, 중저속에서 속도를 붙일 때만큼 뭔가 등 뒤에서 확 밀어준다든지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 CVT와 조합을 이루고 하기 때문에 어떤 CVT의 고무줄 늘어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좀 약간 끈적한 어떤 가속감이 이 차에도 좀 느껴지고요. 일단 100km 이상에서 가속감이 그렇게 막 화끈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엔진이 왱 하는 만큼 차가 가속이 되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요. 네, 어디까지나 이제 패밀리카 수준에서 그리고 CVT 수준에서 아주 평범한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100km 이상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막 이렇게 보세요. 네, 지금 RPM이 엄청 높아졌는데 왱 하는데 차가 그만큼 나가지는 않습니다. 전기 모터가 일을 같이 하는데도 네, 그렇지 않죠? 자, 지금은 이제 내리막을 만나서 여기 지금 에너지 흐름도를 보니까 앞바퀴에서 저희 트렁크 뒤에 실린 배터리로 열심히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고, 근데 또 이런, 제가 내리막에서 지금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았거든요. 고속에서 엔진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고속 정속 주행 상황. 엔진이 바퀴에 직접 힘을 전달하지 않고 발전기로서의 역할만 하면서 전기 모터의 힘으로만 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 속도와 어떤 이런 환경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 모드를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어떤 효율과 매끄러운 주행 질감을 내기 위해서 이 차가 순간순간 판단을 하는 거죠. 고속으로 일정하게 달리고 있으니까 또 엔진이 모터에만 힘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진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왱 한다든지 그런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거의 뭐 공회전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좀 가속을 더 해보니까 엔진 소리가 나면서 엔진이 이제는 또 직접 바퀴에 힘을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진 소리가 들리고, 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니까 앞바퀴에서 회생 제동이 되고. 네, 그리고 이 차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사륜구동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기본적으로는 전륜구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고속에서 고부하가 필요할 때는 엔진 힘을 뒷바퀴까지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바퀴보다 힘을 뒷바퀴에 더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차는 이제 미국 시장을 목표로 만든 차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뻗은 이 미국의 어떤 고속도로를 쭉 그냥 편하게 달릴 때에는 정말 최적의 차인 것 같아요. 이 서스펜션도 19인치 휠을 달았습니다만 그렇게 뭐 승차감이 딱딱하거나 통통 튀지도 않고 아주 부드러운 세팅에 정말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서킷에서도 돌아볼 때 약간 코너링을 돌 때는 좌우 롤링이 없지 않아요. 네,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은근히 쏠리는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 차는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고, 누가 운전을 해도, 정말 우리 어머니가 운전을 해도 편하게 먼 거리를 또 가족을 태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차이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다. 네, 이 차는 미국 시장을 노린 SUV다 보니까 사실은 코너링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을 아주 그 스포츠카처럼 민첩하게 보여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패밀리카고 또 북미 대륙을 겨냥해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누가 운전해도 쉽고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것이 이 차의 아주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방금도 이제 과속 방지턱을 넘었는데 넘고 난 다음에 2차 충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독일 차들 보면은 2차 진동이 아주 억제되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번 2차 바운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 끌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움직임을 억제시켜 놓은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차는 2차 진동을 최소화했으면서도 밑에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질감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차는 고속에서 재미있게 타는 차는 전혀 아닙니다. 다른 브랜드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타고 있는 X1 같은 경우는 실내가 좁은 대신 운전 재미는 정말 운전자가 늘 이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이 혼다 CR-V 같은 경우는 정말 패밀리카로서는 너무 다재다능하고 좋은 장점들이 많지만, 이 고속 운전의 어떤 재미는 사실 좀 많이 부족한 차다. 소음은 준수하게 잘 막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아스팔트 도로만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고속도로, 시멘트 포장으로 된 고속도로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고속화 도로 아스팔트 노면에서는 이 노면 소음이 그렇게 심하게 올라오지도 않고, 특히 100km를 넘었을 때도 이 A필러 주변에서 나오는 소음이 심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2차선 도로로 나왔거든요.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지금 웬만하면은 계속 전기 모터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직렬 상태에서는 이 엔진이 고RPM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리만 들리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는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아직 사용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혼다에서 여기 준비해 주신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게,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가 여기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그 다음 어떤 이정표까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이 디지털 계기판에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시야가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많이 커져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모두 변경을 하지 않고도 여러가지 정보를 한 번에 다 표시해주는 차들이 많죠. 추후에 이제 그 CR-V 신형이 또 나오면은 그런 부분까지 다 갖춰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에는 내비게이션 정보, 파워 게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차지 상태인지 파워를 이제 내보내고 있는 상태인지 알려주는 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음악이 나올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켜볼까요? 네, 음악은 아니군요. 네, 음악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엘카스, 내비게이션 정보, 그리고 파워 게이지, 이 정도를 표시해 주네요. 속도는 기본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여기는 기름, 여기는 배터리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채워 나가면서 운전하는 그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배터리 게이지가 한쪽에 그냥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약간 냉혈한 같은 느낌이에요. 안 그래도 이 차도 좀 로봇같이 생겼는데 뭐 감정이라고는 메마른 약간 그런 배터리 같거든요. 이렇게 충전하면서 달리는 맛을 주기 위해서 어떤 요 게이지의 어떤 점수를 표시해 준다든지, 어떤 운전자로 하여금 충전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추가해 주시면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재미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스티어링 휠에 버튼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들로 웬만한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고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를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차를 운전하실 때에는 요 버튼 위치들을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이제 익숙해졌습니다만, 버튼 인터페이스는 조금 더 간결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에게는 또 좋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랜드로버처럼 동그란 모양의 버튼 하나로 이 버튼 배치를 뭐 X자로 했다가 십자 형태로 했다가 하면서 버튼 하나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는 반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원 버튼 원 펑션입니다. 하나의 버튼이 한 개의 기능만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요거 학습만 잘 하시면은 익숙해졌을 때에 안 보고도 쉽게 조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혼다 하이브리드에는
혼다 센싱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보조, 네, 이런 기능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후측방을 카메라로 비춰줘서 이제 여기 이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는 그 기능을 4,770만원짜리 하이브리드 투어링 모델, 4륜구동 투어링 모델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잘 작동합니다. 요게 이제 가속도 아주 부드럽고 감속도 부드러워요. 다른 브랜드보다는 약간 거칩니다. 네,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 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살짝 거칠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가속이나 감속, 특히 감속에서 좀 약간 거친 경향이 없지 않고, 그리고 이 엘카스가 이 수시로 이렇게 해제가 됐다가 들어왔다가 합니다. 지금 여기 표시에 보면은 자동차 옆에 이렇게 차선이 나와 있는데, 차선이 하얗게 색깔이 다 채워져 있을 때는 이제 이 차가 차선을 인식한 상태고, 불이 꺼져 있을 때는 차선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이런 100km 이상, 지금 같은 이런 고속 주행에서는 항상 인식률이 좋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어떤 시내 주행이라든지, 네, 물론 시내 주행에서는 엘카스를 이제 주로 계속 키워 다닐 수는 없죠. 네, 많은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달리고 있는 고속화 도로, 그러니까 뭐 최고 시속이 한 80 정도 되고 쭉 고속으로 가다가 신호등이 한 번씩 나오는 이런 도로에서는, 그런 도로는 또 차가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엘카스가 약간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차선 유지 보조가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타 브랜드 대비해서는 조금 더 인식률을 높이고 이 작동 조건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차를 이제 영암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가는 동안 이 어떤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선 유지 보조를 믿고 내가 운전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차가 있고, 써보면은 어떤 차들은 약간 좀 아직은 불안하네,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그런 기능을 수행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 차이겠죠. 네, 근데 이 차는 좀 더 긴장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는 연비가 복합 14.5입니다. 고속도로가 13.6, 도심은 15.4입니다. 이 정도 덩치에 그 정도 연비가 나오면 뭐 나쁘지 않은 수준 같아요. 특히 가솔린 모델로 그 정도 연비라면은 뛰어난 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운전 재미를 기대하신다면 다른 차를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의 운전 재미보다는 우리 가족이 편하게 타고 넓게 쓸 수 있는 요 사이즈의 패밀리카를 찾으신다면 이 차가 아주 매력적인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연비도 복합 14.5니까 뛰어난 수준이고요. 네, 아주 부드럽고 누구를 뒤에 태워도 정말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대신에 그런 차이다 보니까 어떤 실내 공간의 활용 능력, 90도로 열리는 문이라든지 낮은 이 트렁크 바닥, 저 정도 사이즈 되는 사람이 실내에 앉았을 때 머리를 굳이 숙이지 않아도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높은, 아주 넉넉한 높이, 그리고 2열 시트의 아주 넓은 공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차의 가격은 4,770만원입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차가 CR-V 하이브리드 4륜구동 투어링 모델입니다. 두 가지 트림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4,600만원대의 아래 트림이 있습니다. 저희 상위 트림에는 이제 혼다 센싱, 와이퍼 결빙 방지 장치,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가격 차이에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는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가격대의 SUV가 정말 많아요. 뭐 미니 컨트리맨도 있고, 뭐 X1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차들 다 타봤는데 이 차가 일단 실내 공간이나 이런 활용 능력면, 그리고 다재다능함 이런 측면에서는 둘째 가르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아주 매력적인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 좋은 차를 구입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드테스트 신동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